네, 3기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물리교육자나 전기공학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72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63등급. 학생의 키워드는 물리, 교사, 리더십입니다. 희망대학은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창의인재전형,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DKU 인재전형, 논술우사전형, 정시전형, 국민대 전자공학부, 국민프런티어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교사나 전기공학자를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물리교육자나 전기공학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도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 잘 돼가고 있어요? 네.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오늘 상담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최진규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그 자료를 보면서요. 상당히 그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이 확고한 그런 학생이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아주 성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본 부분 중에 하나는 상당히 지적 호기심이 뛰어나서 학문적인 어떤 탐구 능력이 그런 열정이 이제 상당히 큰 학생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최진규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확인해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50, 정시 경쟁력도 5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50대 50으로 이제 동일하게 주셨는데요. 이렇게 주신 거는 이제 상황적으로 수시 정시 모두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오늘 이제 상담을 통해서 우리 학생 지원 전략에 또 방향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이제 아무래도 학생에게서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보면은 그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내신이고 또 이제 모의고사가 될 텐데요. 우리 학생이 내신 평균이 3.72등급이고요. 수능 평균은 3.63이니까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이제 수능이 높은 그런 정도죠. 다만 이제 그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학기가 될수록 이제 하락세에 있고 다 수능은 이제 미세하긴 하지만은 이제 향상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일반적으로 수시에 조금 더 비중을 주고 그다음에 정시에 비중을 낮추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시 쪽에 비중을 둬서 이제 50대 50으로 이렇게 뒀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에 다 먼저 이제 끝내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인 학생들이 생각이지만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정시까지 길게 보면서 호흡을 이렇게 크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체력도 좀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순위 될까요? 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일 텐데요. 우리 학생이 어떤 자료를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준다라면은 도전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전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전형이 될 텐데요. 뭐 간단합니다. 수능 성적이 일정 정도 향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 학생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불리한 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전형은요. 아무래도 논술 전형이 될 것 같은데 논술 전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2개 2등급 에서 이제 합의 4등급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합의 5등급 정도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최소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기준에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요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논술에서 이제 크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수학하고 과학의 어떤 역량이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수능 성적을 통해서 되게 확인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좀 불리한 전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성적을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모의고사 성적 살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4월달 전국 전압인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4등급입니다. 수학, 가영 4등급, 그 다음에 영어 3등급, 한국사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원점수 10점에 7등급이고요. 탐구에서 물리 1위 3등급, 지구과학 1위 4등급. 그래서 등급 평균은 3.63등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3월과 4월을 비교해 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는 4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에 5등급이었는데 4월에 4등급으로 미세하지만 어떤 향상이 됐고요. 영어는 이제 3등급에서 3등급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리 1 같은 경우는 3월에 4등급이었는데 이제 4월에 3등급으로 1등급 정도 이렇게 향상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3월에 비해서 4월에 약간 이제 향상이 있었고요. 등급은 3월이 이제 4.13에서 3.63으로 4월에 이제 향상이 됐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3월에 438점이었는데 4월에는 460점으로 대략 한 22점 정도 향상이 됐고요. 백분위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데 3월에 66.4에서 4월에는 73.3으로 대략 7% 가까이 이렇게 향상됐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변화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더 6월달 모의평가 성적이 기대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최유경 선생님 분석대로 성적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시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후에 이제 모의고사 전략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탐 선택 과목도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사에서도 지금 성적이 좀 공부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이제 정시 지원 가능성과 또 이제 모의고사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고 또 이것이 해결이 돼야 정확하게 이제 자기 진단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4월달 그 학력평가 성적을 가지고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과연 정시로 지원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4월달 학력평가가 이제 표준 점수가 800점 만점이라면 460점인데요. 우리 학생이 원하는 가군의 단국대 과학교육과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480점 정도로 본다라면은 20점 정도 이제 부족하고요. 국민대 전자공학부는 482점으로 보고 22점이 부족하고요.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497점으로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비하면 이제 37점이 부족하지요. 그다음에 세종대 나노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는 476점으로 보고 있는데 16점이 부족하고요. 숭실대 물리학과는 474점으로 보고 있고 14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수시에 희망하는 대학들이 전부 다 상향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좀 실망하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의 그 성적을 가지고서 우리 학생이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학과를 살펴본다라면은 가군의 경기대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462점 정도로 본다라면은 2점 정도 부족하니까 충분히 도전 가능하고요. 인천대 전기공학과 464점으로 보고 4점 정도 부족하고요. 단국대 천안 캠퍼스의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도 4점 정도 부족하는 걸로 나옵니다. 인천대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요, 다군인데 460점이니까 그 성적선에는 이제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학생이 이해를 하고요. 모의고사에서 우리 학생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해력인 것 같아요. 국영수가 0이.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문학 부분, 수학은 추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읽기 부분에서 이제 취약점이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는요, 지문을 좀 더 많이 읽고 이 지문을 빨리 이해해서 이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좀 길러줘야 될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 문제 상황에 공식을 적용해서 빠르게 풀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더 길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전략까지 살펴주셨고요. 이번엔 학생부 성적 볼 텐데요. 먼저 교과 성적 살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은 이제 영어입니다. 2.75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 3.25등급, 수학 4.38등급, 국어가 가장 성적이 낮네요. 그래서 4.5등급에서 등급 평균이 국수, 영과해서 3.72등급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성적 추이를 살펴볼 텐데요. 네. 1학년 1학기의 국어 같은 경우는 4등급에서 출발을 했는데 쭉 이제 변화가 있다가 이제 2학년 2학기에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적이 떨어지면서 4.5등급까지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영어는 2등급으로 출발해서 3등급으로 역시 이제 하락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내신 성적이 이렇게 이제 하락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지원한다라고 할 때 상당히 좀 이렇게 곤란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를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혹시 1학기 중간고사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2학년 때보다는 성적이 잘 나온 편이에요. 아, 다행이네요. 그래서 기말고사만 이제 준비를 잘 해준다라면요, 아마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궁금하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1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도 그렇고 이 논문 대회에 나가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제목을 이제 선생님께서 계속 이제 적어 주셨거든요. 1학년 때는 이제 천체 위성 가운데 타이탄과 관련된 그 내용을 연구했고요. 2학년 때는 이 과제 내용도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관찰한 나무 옆면의 빈 공간 면적과 확성기의 모양에 따른 소리 크기 변화를 고려한 휴대용 확성기 개발, 이런 그 주제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쭉 읽어보면서 혹시 이제 대학에서 면접을 볼 때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2학년 1학기 우리 학생이 과제 연구를 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확성기 종류가 다양한데, 그 확성기, 휴대용 확성기를 싸게 이용하고 싶으면 그 어떤 재질로 확성기를 이렇게 제작을 해야 가장 이렇게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나, 약간 대충 그런 내용이었어요. 연구 내용. 답변 잘했습니다. 예, 틀림없이 이제 우리 학생이 연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학구적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최중현 선생님께서 평가해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 있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봉사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3개 영역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또 3개 영역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 학생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이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온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학생이 이제 리더십이 있다라는 걸 이제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급 반장이라든지 또는 학생의 총무부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그 활동에 대한 그 본인의 어떤 느낌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공간이라는 동아리에서요, 드론도 이제 제작해봤고요, 또 비행 과정을 연구해본 그런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토의 수업 동아리에서 토의 과제를 설정하고 또 의사소통 과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 내용도 있고요. 진로 활동을 보면은요, 다양한 진로 활동에 참여해서 그 진로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로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를 설계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돋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요, 이제 수상 경력인데 1학년 때 5건, 2학년 때 2건인데요. 뭐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이 수상 경력은 상당히 조금 아쉽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진로하고 관련된 수상 경력은 과학 독서 퀴즈 대회에서 입상한 정도 외에는 특별하게 이제 진로 관련된 부분에서 수상 실적이 없다라는 부분은 이 전공 적합성하고도 좀 연계가 된다라면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3학년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회가 있으면 조금 참여를 해서 수상 실적 정도는 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봉사활동인데요. 1학년 때 17시간인데 개인이 이제 5시간입니다. 2학년 때는 16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 개인이 참여한 시간은 1시간도 없어요. 자, 요건 참 굉장히 제가 볼 때 아쉬웠던 부분인데, 우리 학생이 이제 학교 생활에 열중하느라고 이렇게 봉사활동 참여는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동안시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배려와 나눔 또 인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상당히 조금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3학년 때는 이제 기말고사를 끝내놓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개인 봉사활동 시간을 조금 더
더 이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7권, 2학년 때 2권인데요. 뭐 번수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지적 호기심을 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좀 이 독서 활동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물리 분야라든지 교직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런 쪽의 어떤 독서 내용이 좀 아쉽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어디를 가장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희망대학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 이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이렇게 이제 살펴볼 텐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대학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1지망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창의 인재전형, 2지망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DKU 인재전형, 3지망 국민대 전자공학부 국민 프론티어 전형인데요. 이 희망대학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역시 2지망 단국대학으로 진단해 보았습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단국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단국대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네, 이제 이 대학을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학생이 이제 공학자에 대한 꿈도 갖고 있지만은 이 과학 분야의 교사에 대한 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꿈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형 살펴주실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전형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DKU 인재 전형입니다. 모집 단위는 19명입니다. 물리교육과 4명인데 비해서 상당히 19명 뽑으니까 많이 뽑지요. 전년도 경쟁률은 이제 7.08대 1이고요. 그다음에 서류로만 뽑습니다.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 자소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요. 평가 내용은 인성, 그다음에 학업 역량, 창의적 역량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부랑 자기소개서의 어떤 연계성을 함께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이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전년도 합격자의 내신 평균이 2.93등급인데요. 예비 45번까지 갔어요. 그래서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을 조금만 더 올린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요. 이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임용고사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6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19명으로 상당히 많이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비교과 경쟁력 조금 더 향상시킨다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추천 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대학을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세종대 물리천문학과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창의 인재 전형인데요. 8명 뽑고요. 1단계 3배수 서류 100회, 2단계 서류 70회, 면접 30%가 됩니다. 이 면접은 개인별 심층 면접 10분간 진행되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 나노전자 물리학과인데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 10명입니다. 1단계 3배수 서류 100이고요. 2단계는 1단계 60회 면접 20입니다. 서류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고요. 면접 개별 심층 면접이 있고요. 수능 최저가 없다.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부분은 교직 과정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죠. 한성대 전자정보공학과인데요. 한성 인재 전형 5명입니다. 1단계 3배수 서류 100이고요. 2단계는 1단계 60회 면접 40이다. 서류는 학생부 자소서고요. 면접은 이제 전공 잠재력이나 인성에 대한 질의응답이고 역시 이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까지 살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상담 받으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었어요? 꼭 과학교육과를 가야만 물리 교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그럼 우리 학생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이런 기회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네, 윤서 선생님 혹시 우리 학생한테 조언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을까요? 자, 우리 학생 이제 최진규 선생님 아까 진단해 주신 대로 이제 수시와 정시가 50대 50입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로 6월 모의고사 성적의 어떤 추이에 따라서 어느 쪽에 또 집중을 해야 될지 이런 방향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수시 쪽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전공에 대한 적합도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노력
성적과 함께 아울러서 이제 기말고사 성적을 통해서 교과 성적도 올리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뭐 수능 성적이 지금 상승세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두 명의 고등학교 학생들과 상담을 나눠봤는데요. 두 학생 모두 이제 진로의 방향이 정확하게 잡혀있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간고사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곧바로 중요한 시험이 2개나 남아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 있고요. 그다음에 좀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또 기말고사가 네. 다가오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 조금씩 쉬어가는 또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텐데 자꾸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쉬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좀 차분하게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조진호 선생님, 최진규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진로 멘토 특강이 있는 날이에요. 기자의 이해와 진로 설계를 주제로 한겨레 21의 안수찬 편집장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